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다. 맞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현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고독이 어쩌면 당신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믿기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서 정약용 선생이 말한 홀로 서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200년 전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그는 천재였습니다. 22살의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수원 화성 설계까지 맡았던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죠.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자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서학, 즉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18년. 인생의 한가운데서 가족과 떨어져 친구도 없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식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부인과도 떨어져 지내고 한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린 그 시간을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에 잠겨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분노와 좌절 속에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옥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불멸의 저작들을 남긴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신독에 있었습니다. 신독.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간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자신을 더욱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썼습니다. 매일, 한 줄 한 줄. 그렇게 쌓인 시간이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독은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처럼 유배를 가는 것도 아니고 500권의 책을 쓸 수도 없는데 그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 한 가지.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대접하라. 무슨 뜻일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대접하라. 좋은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연락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하는 차를 한 잔 정성스레 내려 드십시오. 혼자서도 좋은 찻잔을 꺼내고 향기를 음미하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책 한 권을 펼쳐 보십시오.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시집 한 권, 오래된 수필집 한 권이면 됩니다. 산책을 나가십시오. 혼자서도 좋은 옷을 입고 단정히 몸을 가다듬고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스스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의 평가를 신경 쓰며 남에게 맞춰 살아왔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집에서는 자식 눈치, 친구들 사이에서는 체면 신경 쓰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로소 나로 사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울리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그 시간 속에서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를 완성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홀로 서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다. 첫째,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고. 둘째, 스스로의 생각을 깊이 알 수 있으며.
셋째,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그가 18년 동안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축복인지를. 자식이 바쁘다면 그들의 인생을 응원하십시오. 친구가 멀어졌다면 그들의 길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좋은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고요한 산책 한 번.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도 정약용처럼 흔들리지 않는 품격 있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품격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결정합니다. 이 채널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품격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 공자의 극기복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